제주도 갔다 왔으니까 이제 강릉 갈까요? 강릉 가서 예, 회도 먹고 예, 또 동해 바다도 보고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컨셉 잡고 있는 겁니다. 예,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 첫째 컨셉은 예, 맛보다는 건강이다. 건강. 예, 그리고 젊은 층들은 빵을 좋아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빵으로 땡길 수 있도록 왜? 당을 치료하니까. 예, 당을 치료하고 혈관 계열 치료하고 이 경동맥 막힌 거 이런 부분들이 아주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 그래서 이 빵 컨셉은 이제 건강 컨셉이에요. 예, 건강 컨셉. 그래서 그다음에 이 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방부제 냉동 제빵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프랜차이즈가 되니까요. 두 번째로는 매기호소 기술이 우리가 탁월한 거잖아요. 매기호소가 탁월합니다. 원액 이번 주에 지금 담고 있으니까 팀장 그 5차, 6차 팀장 가신 분들 팀장 10개 가지신 분은 10통 드리는 거고 그죠? 20개 가지시면 20통 드리고 팀장 하나면 한 통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원액 한번 써보세요. 저는 써보고 있는데 실제 좋습니다. 예, 원액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코가 막 그 감기기 몸살 기운이 아주 콧물이 쫙 나오는데 얘를 스프레이에다가 코에다가 오른쪽 왼쪽 쫙 뿌린 다음에 물 받으러 갔다가 오는 사이에 나버렸어요. 예, 콧물 딱 흘렸어요. 물 받으러 가는 사이에. 예, 그렇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7차부터는 내일부터는 원액으로다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병, 500ml 20병이 한 박스입니다. 원액 한 박스. 20병을 드리는데 정말 나한테 필요할 그러니까 이 원액을 써야 될 때 내가 아프거나 이럴 때는 원액을 직접 쓰시고 평상시에는 10배 타서 쓰셔도 됩니다. 10배가 원액이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쓰신 게 그거 10배 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10배 타면 20병이면 200병 만들어놨어요. 200병. 그러니까 200병 만들어가지고 막 나눠주면서 딜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등록할 때 이 원액은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등록용만 판매하는 것이고 재구매할 때는 10배 이상한 애만 팔아요. 10배 이상한 애. 그래서 10배 이상한 그게 3,500원입니다. 3,500원. 10배 이상한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게 20병으로다가 10병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공격적 마케팅을 해서 20병씩 한 박스에 담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기호소 기술이 있어요. 이 빵에 대해서 놀랍게 개발하셨지만 이 매기요소가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매기요소가 상당히 이제 저는 그 여러분들 올리는 거 보면 야 이런 거 가지고 치나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기술이 이제 매기요소 기술입니다. 이 매기요소 기술을 이제 빵 공장하고 결합하니까 제빵 프랜차이즈가 아니까 그 빵 커피 프랜차이즈가 가는 거고요. 요게 족발하고 만나면은 족발 프랜차이즈 갈 거고요. 어제 삼계탕하고 만나면 삼계탕인데 어제 제가 또 삼계탕 끓여 먹었어요. 삼계탕 압력밥솥에다 삼계탕 넣고 당 넣고 이것저것 넣고 인삼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귀리 베이스 한 숟가락 퍽 넣어서 하고 압력밥솥에다 그냥 살이 한번 팍 끓여요. 압력밥솥에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푹푹 그 무슨 살이죠? 된 살이잖아요. 뻑뻑살. 뻑뻑살 좀 칼로다 푹푹 쓰셔야 돼. 이게 뭐 들어가도록. 푹푹 쓰신 다음에 다시 압력밥솥에 확 하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또 그 압력밥솥을 그 다음에 기름기 있는 그 그릇을 찬물에 씻어봤잖아요. 또 놀란 거야. 찬물에 싹 식혀요. 닭기름이야. 찬물에 싹 식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찬물에 식히는 기름으로 만든 그러니까 기름이 되는 그런 삼계탕. 이 삼계탕 가지고 가서 찬물에 한번 씻어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것도 그 전략이 나와요. 삼계탕 프랜차이즈. 예. 삼계탕 프랜차이즈였어요. 이제 갈비탕 프랜차이즈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찌꺼지 가지고 하는 그 뭐예요? 예, 해장국 프랜차이즈.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백종원이 저리 가라 이제 백종원. 전종원이 나왔습니다. 전종원. 전종원. 예. 그래서 백종원은 요리를 잘하지만 저는 요리 잘할 필요 없잖아요. 예, 효소가 갖다 마케팅을 잘한다. 예, 마케팅 잘한다. 예, 조금 주면 돼요. 그 홍보비 아까워가지고 3억 들이면서 사람들한테 퍼주는 것을 5천만 원을 못 퍼줘. 차라리 창업할 때 3억 들인 걸 5천 줄여가지고 1억 5천만 세팅하고 5천은 퍼주는 데 써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막 퍼주는데 5천만 원씩 퍼주면, 예. 자, 이게 우리 매기효소 기술, 그 다음에 바로 발효된 귀리를 30%로 함유했던 기술, 이게 뛰어난 겁니다. 20%를 넘어서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자신 때문에 30%가 중요한 거예요. 예? 주식으로 먹고 치유가 되니까. 예, 그래서 밥에 귀리 가루를 밥에다 넣으면 밥이 질퍽해져. 죽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귀리퐁을 만들었어요. 귀리퐁. 예, 통귀리를 배양을 해가지고 예, 그 효소를 집어넣은 다음에 걔를 뻥 튀겨요. 이렇게 뻥을 딱 튀겨가지고 그것을 밥에다가 20%만 넣으세요. 예? 쌀하고 20%만 딱 밥을 낼 때 넣으면 그냥 그걸 주식으로 먹으면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따로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흑미 넣은 거 이제 그만 넣으세요. 흑미. 예, 흑미. 보리밥, 보리쌀 그만 넣으셔. 예, 뭘 넣으라고요? 기리퐁을 넣으시면 돼요. 기리퐁. 예, 기리퐁만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기리퐁 넣으면 맛있으니까. 예, 기리퐁도 이제 할 건데 우리 사장단들한테 기리퐁을 시범적으로 드렸거든요. 밥을 해 드시라고 했더니 밥은 아니고 그냥 군것질로 먹었어요. 군것질로. 예,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이제 기대하세요. 이런 것들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30%를 함유한 건 병이 치료됩니다. 예, 치료, 혈관 계열 이런 것들, 신경계 계열 이런 것들 치료됩니다. 예, 그리고 자, 그래도 종류가 많아야 되잖아요. 50종류를 개발해 놨습니다. 50종류. 예, 그래서 충분한데 이제 우리도 전문가는 제빵 기술자는 안 씁니다. 예, 알바생을 써서 매뉴얼이 올 거예요. 자, 요 식빵은 딱 드리면 요거는 어떻게 잘라서 거기다가 뭘 이렇게 토핑을 뭘 해라. 그 다음에 마늘, 액을 이렇게 발라서 한번 오븐에다 살짝 30초 걷다가 빼라. 그러면 제2, 제3의 이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공장에서 냉동시켜서 가져오고 10%만 뭔가 테크닉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 냄새가 그냥 그득하게 하게끔 만들어지는 이 기술이다. 이제 건강입니다. 저희는 컨셉이 건강. 다음에는 자, 이런 종류 일부만 얘기한 거지. 이런 게 50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를 처음부터 다 넣지는 않지만은 일부씩 길이를 늘거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얼마나 오느냐에 맞춰서 길이 종류를 이렇게 늙어서 빵을 만들어내겠다. 다음에 자, 이제 제빵 공장 한번 전략 가시자고요. 네, 전략 가시자고요. 하루에 5만 개의 빵을 만들어내는데 예, 계속 이제 공장을 늙어 나갈 겁니다. 지홈이랑 대표님하고 같이 공장을 늙어 나가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건강빵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 그 프랜차이즈 통해서 입증이 되면 어디가 컨택되냐면 군 컨택해야 돼, 군. 예, 60만, 예, 60만 군을 컨택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 군 납품하고, 그 다음에 학교, 예, 학교에 납품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 매점, 이제 이런데 납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소화당뇨도 많고 하는데, 저희 귀리 섞은 식빵,
예, 식빵에 또 그 통기리가 들어가면 맛있어요. 통기리가 들어가는 이게 꼭 뭐 뭐죠? 그 빵에 들어간 건포도 뭐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통기리가 들어가서 좀 맛있게. 이제 공장이 준비됐으니까 프랜차이즈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다음은 또 무슨 공장이 물공장. 물공장 다녀오셨죠? 예. 그래서 물공장이 세팅이 이제 다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공장 이 앞에 이런 이 약수터에 쓰는 스텐 탱크가 20개가 여기 붙어야 돼요. 20개.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원액을 주려니까 21일 동안에 발효시켜야 되잖아요. 21일. 21일 동안에 쌓아놔가지고 이것을 7차 이걸 풀려면 발효통이 큰 게 20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톤짜리인가가 뭐 그렇게 많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공장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가능한 거예요. 다음에 자 컨셉 3개는 이제 메뉴가 이제 우리 그 H2번은 이 4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첫째는 제빵이죠. 예, 기리로 만든 빵. 예, 이게 컨셉이에요. 예, 이거 하나 가지고도 승부수를 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커피인데 우간다 커피 원두를 갖다가 발효시켜서 한 거예요. 발효. 그래서 루아 커피라고 비싼 커피죠. 루아 커피가 고양이가 예, 커피 원두를 먹고 똥 싼 거예요. 똥 싼 거. 예, 창자를 지나가면서 발효된 거예요. 그거 갖다가 로스팅 해가지고 나온 게 루아 커피인데 이 매니아들은요. 저는 못 먹어봤는데 매니아는 이거면 돈을 막 지불하고 많이 지불해도 먹는 거예요. 발효는 중독시킨다. 우리가 매기효소로 발효시킨 커피를 낼 거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중독돼요. 중독. 예. 중독시켜가지고 예, 스타벅스 가는 사람을 다 이제 우리 H2로 이제 예, 오게끔 만들어낸다. 커피가 아주 독특한 커피가 있고 여기에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바나나 말린 거 드셔보셨죠? 그거를 필리핀이나 예, 그 인도네시아나 거기 가가지고 나무에서 다 익은 진짜 맛있는 바나나를 건조시켜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그거 갖다 주스를 쉐이크를 만들 거거든요. 아우 이거 하면 저는 또 승부수를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은 안 돼요. 왜 대형 건조기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대형 건조기가 이따만한 건조기가 지금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꽃 말리고 있어요. 꽃. 예, 장미꽃을 말리고 있는데 장미꽃이 너무 여들여들해가지고 꽃잎이 예, 그거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그래서 발효 커피 플러스 과일 쉐이크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독특한 게 이제 나가게 될 거죠. 자, 그다음에 젤라또가 뭐냐면요. 아이스크림 하드 아이스크림하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사이가 젤라또 아이스크림입니다. 예, 끈적끈적해요, 얘가. 예, 숟가락에 대가지고 하면 안 떨어져. 예. 그래서 젤라또 아이스크림인데 이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계를 지금 구입하려고 했고 그거보다 우리나라에서 젤라또를 만드는 최고 권위자가 있습니다. 지금 최고 권위자를 영입을 해서 아직 영입 못했습니다. 예, 영입해서 젤라또 레시피를 만들어내는데 젤라또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우리는 발효를 시키겠다. 그리고 발효시킨 재료를 갖다가 아이스크림을 끈적끈적한 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김동영 원장님이 지금 여기가 수소 이용한 연구원이잖아요. 김동영 원장님이 실험을 했는데 수소를 물에다가 용전시키거나 어디다가 수소를 용전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수소가 안 날아가고 수소가 얼마나 가늘어요. 예? 안 날아가고 오래 유지되는 게 어디에 용전시켰을 때냐면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에 수소를 집어넣으면 딱 용전 기술이 있어요. 딱 집어넣으면 얘는 수소가 안 없어져.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빨아 먹으면 수소가 녹아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
젤라또잖아요. 이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젤라또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알죠? 위에다 타먹는 거, 시리얼. 시리얼이 곡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곡물을 발효를 시켜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귀리란 말이에요. 귀리를 발효시켜서 시리얼로 만든 거예요. 예, 퐁을 만든다 이거죠, 퐁. 예,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 이거 커피를 먹고 빵 먹기에는 좀 내가 배부르고 근데 커피만 먹기에는 좀 아쉽고 그때 시리얼이 원형 동그랗게 만들든지 떡처럼 네모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기계를 입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커피숍에 이제 세팅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효소시켜서 당뇨에 좋은 귀리 시리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유랑 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커피 마실 때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시리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 그 카페의 컨셉입니다. 네 가지 컨셉. 빵, 커피, 음료, 젤라또, 시리얼. 이것으로 구성돼서 하나의 샵이 나오는 거다. 샵이 탄생하는 것을 1호점을 지금 만들어낸다. 인터상에 없는 겁니다. 현재 없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 위기가 이런 기술이 가지고 있으니까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음에 자, 이거는 패밀리 마케팅은 제가 완성 안 됐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40%를 본사 수익의 40%를 가져가죠. 패밀리 마케팅은 가맹점 수익의 40% 내지 30%를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걸 생각해 본 거예요. 예, 패밀리, 가족한테 나눠주겠다. 이런 개념인데, 예를 들면, 가족이니까 마인, 5만원 이상 매출을 일으킨 등록자, 내가 이번 달 5만원 이상 매출을 일으키면 그 달 마인이 되는 거예요, 마인이 나를 얘기잖아, 나. 예? 마인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올더 시스터, 올더 브라더, 예, 형. 예. 그러니까 이 마인을 3명 데리고 있는 사람이 올더야. 그 다음에 올더 위에는 엉클, 삼촌, 엉클 위에는 파파. 지금 우리는 이사급. 그 다음에 파파 위에는 그랜드, 예, 파파. 예, 그랜드. 이게 지금 사장 직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1000개 가맹점에서 나오는 수익 있잖아요. 그 가맹점 수익에 우리 본사는 커피 납품하고 빵 납품하고 재료 납품하는 납품 수익을 지오미는 납품 수익을 갖는 거고 가맹점 수익을 회원들이 계속 몰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걸 한번 해볼까? 예, 우리의 아류지 아류. 예, 우리는 메인 본사 40% 가는 거고 거기는 각 가맹점에 40% 가는 거. 이런 걸 지금 제가 생각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본사에서 진행해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에 자 이제 이거 이제 마지막 하고 이제 빨리 우리 가맹점 이제 청소 다 했을 것 같아요. 주일부터 지금까지 청소 부대들을 넣어가지고 지금요 그릇 하나부터 그냥 싹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운영을 하고 3개월 후에 운영하는 걸 잠깐 한 달 동안에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스탑하고 그 다음에 외벽을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외벽을 먼저 바꾸는 작업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 한 달을 지금부터 더 끌어야 돼. 예, 지금 우리는 하루가 바빠가지고 그냥 먼저 오픈을 해야 되겠다. 예, 오픈하면 한 달, 2달 되는 동안에 가맹점이 막 뚫어질 거예요. 예, 본점은 언제 크게 만들어졌으니까 하는 건데 가맹점 뚫어놓고 그 다음에 이런 동네마다 그 베이커리 카페들 크게 공장형 지어놓은 데도 있잖아요. 베이커리 카페들은 그 사람 그 제빵사 구하기 힘드니까 프랜차이즈가 안 돼요. 베이커리 카페는 프랜차이즈가 안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냉동빵이 있으니까 그리고 특수 기능의 빵이 있기 때문에
베이커리 카페들 크게 공장용으로다 1, 2층 침대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H2 번으로다가 다 이제 통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운영하고 이제 싹 이제 외벽을 바꾸고 내부도 일부를 싹 바꾸면서 한 달을 인테리어를 딱 하고 다시 또 재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달 동안에 3달 운영하는 동안에 회원이 말하자면 10,000명이 모집됐다 이게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 빵을 배달을 시켜준다 이게요. 우리는 예, 배달, 예, 택배 배달하고 그다음에 굳이 가서 먹고 싶으면은 예, 우리 동네마다 있는 가맹점에 가서 먹어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배경 설명 이게 진짜 설명입니다. 이 마케팅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거니까 이제까지 졸으신 분들 이제 졸지 말고 이제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이게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걸 들으면 야 1000개 3개월 만에 만들어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대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돈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거죠. 프랜차이즈는 돈 있는 사람 모집해. 그 사람한테 가맹비 받아요. 프랜차이즈 가맹비. 뭐 3천만 원을 받든 2천만 원을 받든 가맹비 받아.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샵을 권리금 아니 그 보증금 내고 그 구해라 그랬잖아요. 좋은 자리는 보증금이 2억이야. 그죠? 예, 1억. 번화가는 1, 2억 줘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 줘야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인테리어 또 맡겨야 되지, 본사한테. 그럼 본사가 가지고 인테리어 하면서 3분의 반 이상은 또 떼먹어. 예, 이득을 남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테리어 했다면 그 다음에 뭐 나가야 돼요? 집기료 다 나가야 되죠. 그릇부터 그냥 종이컵까지 다 납부해. 또 거기 돈 들어가지. 그 다음에 홍보한다고 그랬죠. 홍보비 또 받고, 예, 전단 찍어주고 카탈로그 찍어주죠. 이게 기존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거 카페 그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거 하나 하려면 5억 있어야 돼. 5억. 그래야지 웬만한 자리에다가 찾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2억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퇴직금 받은 거 갖다가 너는 뭐 해겠냐 그랬어요. 혹하고 분양하는 사람한테 혹해가지고 야, 이 자리에 있으면은 너 그 돈 해봤자 이자 내가지고 예? 해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분양하고 뭘 해라고. 지금 전국에요. 커피샵이 한 10만 개 되지 않겠어요? 10만 개? 전국에? 그냥 골목마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커피샵이. 그래서 한 달에 10,000개가 세워지면요, 9,000개가 폐업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개 세워지면 9,000개가 폐업했는데,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또 돈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그 사이에 또 창업하는 거, 우린 그거 안 한다. 제 방식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방식이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겠어요? 위기가정 청소년, 위기가정을 맞이한 청소년을 돕자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럼 위기가정이 되는 데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있으면 꼴까닥해가지고 위기가정을 갈 때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 없이 용감하게 커피숍 차렸든지 베이커리 카페 차린 사람이 이제 이대로 3개월 후면 나는 이제 망해야 돼. 그래서 슬슬 이거 이제 폐업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내 가게 나갔는데 조금이라도 권리금을 더 받고 싶어가지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좀 여기 인수할 사람 좀 찾아주세요. 커피도 안 줘. 그런 사람은 커피도 안 줘. 부동산에서. 예, 매도자는 커피도 안 줘. 안 타줘. 누구를 찾아야 돼? 매입자를 찾아야 되냐. 매입자. 건물 내놓은 사람은 지금은 대접 못 받아요. 부동산에. 너무 많아. 예. 그런데 건물을 살 사람, 샵을 인수할 사람, 이런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오니까 이런 사람이 안 나타나거든. 부동산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임대해준 사람이 어느 정도 장사를 하는지 그 사람이 조금 있으면 망한지 그 사람이 망해야지 부동산 돈 벌어. 예, 바꿔줘야지 돈 번다 말이지. 부동산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몇 군데예요? 우리나라에서 40 몇만인가가 그 공인중개사를 딴 사람들이 40 몇만이가 있는데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11만 명이에요. 11만 명. 자, 저희는 11만 명을 잡는 거예요. 11만 명을 잡았는데
12만 명이 이렇게 커피 인테리어 잘 해놓고 망할 집들을 부동산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 예? 그 사람이 빨리 망하거나 자기한테 망했다 그래서 왔는데 이걸 인수할 사람을 찾았을 때 자기는 수수료를 받죠. 근데 이놈이 안 와. 인수할 사람이 안 오니까 수수료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당신이 이거를 망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설득해라. 지금 대전 본사에 엄청난 아이템이 떴다 이거요. 예? 한 달에 매출이 3억 뜬다. 이 3억. 이거 본점 3억 떠요 매출. 예, 3억 뜰 때까지 저는 홍보하니까 3억 떠요 무조건. 맞죠? 본사 1호점은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어디나 본사 1호점은 사업하는 데지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장사하는 데는 물건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사업은 그런 거 달라요. 사업은 이 1호점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무조건 대외적으로 흑자를 만들어서 가맹점을 늘어나가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1호점을 차리는 거지. 얘를 장사해가지고 돈을 내가 얼마를 해가지고 얼마를 매출 뛰어가지고 원금 빼고 얼마 남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1호점은 사업을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매출이 3억이 뜨기 위해서 목표가 3억 무조건 띄워요. 3억 띄우는데 광고비를 5천만 원 했으면 순수익은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3억을 매출 띄우는데 광고비를 1억 뺐으면 땡땡이에요. 남는 게 없어. 인건비 주고 끝이야. 그런데 3억을 매출 띄우는데 광고비를 2억을 쏟아붓으면 1억 적자예요. 거기서는 이 1호점에서는 1억 적자를 받는데 3억을 띄우로 말미암아서 그 달에 1억 적자 받는데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져가지고 10억을 벌었어. 그래가지고 9억 남기는 거예요. 그게 1호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야, 그거 하지 말고 정말 그 빵 먹어봐라. 예, 엄청 맛있는데 너도 가서 당 주치 재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망하면 네 3억 투자한 거 3억 날려. 그러니까 접기 전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전 본사에 와가지고 빵도 먹어보고 막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막 예? 이제 물통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 막 이런 거 이제 본 거야. 야, 상담하니까 대단해. 야, 그러면 내가 이거 가맹점 하는데 가맹비 얼마예요? 없어. 가맹비 제로야. 그러면 뭐 다른 집필이 있어요? 없어. 그럼 돈 투자해야 될 거예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걸 줄 수 있다는 거냐? 줄 수 있어. 왜? 당신이 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무료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템을 여기다 무료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나 사인할래요. 딱 사인을 했단 말이죠. 사인과 동시에 그 가맹점이 샵이 누군가에게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중개 수수료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부동산에다가 우리가 본사가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우리는 조건을 걸어요. 뭔 조건이 거냐면 다 안 받는데 돈도 투자도 해줄 거거든요. 왜? 간판 바꿔야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조금 바꿔야 되지. 우리의 컨셉에 맞춰서 좀 내용해야 되지. 그 다음에 당뇨 환자도 와가지고 올라갔는데 공짜로 준다 그랬으니까 그거 먹는 거 좀 지원해줘야지. 10,000명은 동네 상권이니까 10,000명 그만두고 1,000명만 해주면 돼. 1,000명. 예, 1,000명 해주면 얼마 손해보냐면 500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500만 원. 예, 우리가 10,000명에 5천만 원 손해본다. 그러면 500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다 해봤자 간판 바꾸고 뭐 이런 거 다 해봤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일 거예요. 1,000만 2천. 근데 이 사람이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대신에 당신이 지금까지 뜬 매출은 당신 거, 당신 목. 그게 적자가 났다, 적자가 됐다. 그건 당신 목. 근데 그 이상 매출 떠서 얻어질 수익은 너랑 본사랑 5대5. 망하느니 5대5 하는 게 낫지. 그죠? 내가 이 사람이 1,000만 원 매출 뛰었더니 한 달에 50만 원 남았어. 1,000만 원 매출 뛰었더니 50만 원 남았어. 근데 2천만 원 매출 뛰었더니 얼마가 남았냐면 500만 원 남았어. 그리고 50만 원 네 몫이니까 450만 원 5대5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저는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제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줄 알아요? 제가 둔산에 걸어간 거 아니에요. 제가 혼자 가가지고. 예, 제가 영업맨이라 해요. 둔산을 딱 가가지고 딱 마음에 드는 브랜드가 없는데 커피숍에 딱 들어가가지고 사장 만나자. 그래가지고 둔산 걸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를 본점으로 하려다가 지금 더 좋은 데가 나타나서 일을 했는데 해줘. 조건이 뭐냐? 네가 뜬 매출 뭐 현재 5천만 원 매출 뜨고 있대. 그건 뭐 거짓말이지 진짜인지는. 네가 쓴 매출 그 카드 매출로 딱 해서 그거 네 거. 거기서 50만 원 남든 100만 원 남든 500만 원 남든 그건 네 거. 우리 아이템을 딱 집어넣어서 그 5천만 원에서 늘어난 만큼 1억이 됐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더 늘었잖아요. 더 느는 5천만 원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반.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반. 그러면 너는 100만 원 맞으면 5천만 원 떠가지고 100만 원 남는데 또 5천만 원 떠가지고 500만 원, 그러니까 예, 250 더 얹어가지고 350 되는 거 아니야. 안 될 일이 없죠. 오케이 있다니까, 오케이. 예? 가가지고 제가 막 다 뚫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뚫을 수 있다니까요.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50%를 본사 가져오는 것 중에 이 부동산한테 10%를 줘요. 10%.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복비만 받고 끝나는 건데 여기는 복비 플러스 10%씩 계속 준다 이거야. 이것도 이론이 아니에요. 저희를 1호점을 소개시켜준 부동산에 가서 제가 영업을 했어. 했더니 자기네는 이제 정보가 많잖아요. 정보가.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시작하면 이거 자기네가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몇 명 있다고요? 11만 명. 11만 명이 그냥 10분의 1만 하나씩 해줘도 10,000개가 나와요, 우리한테. 근데 100분의 1만 해주면 1000개가 우리한테 나온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복비 받기 위해서. 복비 받기 위해서. 어차피 자기한테 나온 물건인데 누군가 돈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줬는데 돈 있는 사람 끌어당기지 않고 이 사람을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걸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네 돈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돈 들어가는 것을 본사가 되냐? 아니에요. 마케팅 비용 투자한 사람을 우리는 만든다. 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 아까 다시 들어가요. 내가 하려면, 예를 들면, 2억이 든다, 2억. 예, 작은 데 차려가지고, 보증금 1억, 뭐 이래가지고, 예, 2억 들어갔다 생각해요. 2억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얘기해요. 당신이 2억 들여서 창업했다가 망하지 말고, 그런 것보다는 2억을 이런데 이미 이런 데가 2억이면 2천만 원씩 지원해주면 몇 군데예요? 10군데에서 30%씩 받으면 300% 얻는 거잖아요. 300%. 그러니까 이런 데를 2천만 원씩 쪼개가지고 지원해주라고 제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사는 그 사람을 창업시키면 많이 남지만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 창업하는데 2달에서 3달 걸려요. 저는 2달에서 3달 동안에 1000개를 만들고 가겠다. 1000개.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런 데서 배치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쫙 설명하면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봐. 30%도 내가 2천만 원 나 들 수 있는데 자기가 2천만 원 자기가 되고 이 30%를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러겠죠. 예. 돈은 이 사람이 또 되게 돼 있어요. 예, 되게 특별히 망할 사람 아니고는 예, 돈 넣으면서 이 사람이 대출 내든지 해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30%를 자기가 가져가. 그러면 본사 10%, 그 다음에 부동산 10%, 20%는 빼주고 자기가 가져가죠. 왜? 와가지고 본사에서 매출 뜬 걸 보면 욕심이 나게 돼 있거든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이고 답이다 하면 욕심이 활동돼. 30%를 그 2천만 원 때문에 내가 30%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받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1000개의 가맹점, 1000개의 가맹점을 아주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제 전략입니다. 그리고 1000개 딱 만들어서 공장이 펑펑 돌아가고 막 납품하고 이러면 우리는 그 1000개 가면서 평균 10%가 본사 수익입니다. 그 가맹점 매출의 10%. 예, 그러면 그 가맹점이 3천만 원 매출을 띄면 300만 원이 본사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1000만 원 매출 띄면 100만 원. 뭐가 됐든
물건은 가야 되니까. 그게 수입인 겁니다. 그러면 그냥 3천만 원 우리가 당뇨 환자들 그 지역에서 3천만 원씩 매출을 띄워줬다 평균. 예, 큰 데는 훨씬 우리 같은 데는 3억 매출을 띄웁니다. 예, 우리 아까 빵 공장 사장님이 딱 이 정도 규모면 이 아이템이면 이걸 납품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본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려고 그랬기 때문에 알아요. 3억 매출 남았답니다. 이게 3억 매출. 그럼 얼마 남냐? 1억 남는다. 이게 1억. 예, 우리 본점이 3억 매출 1억 남으니까 3천만 원 남았다 이제.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재료를 다 납해주고 300만 원씩 남아. 300만 원씩 1000개면 얼마예요? 300만 원씩 1000개면 30억. 30억. 30억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30억의 40%를 따박따박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예. 이게 재매출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프랜차이즈의 시작. 예. 이제 카페, 이제 저 삼계탕, 예. 갈비탕, 예. 족발, 피자, 예. 치킨집, 치킨 프랜차이즈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 기름, 하여튼,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스타팅으로 빵 프랜차이즈를 시도하려고 한다. 그래서 1000개를 목표로 가고 10,000개를 향해서 우리 카페도 10,000개를 향해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약했잖아요. 이제 가서 보시자고요. 이제 보시면은 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단 회의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사 체인점에 아니 1호점 저 1호점 이제 가서 보시고 1호점을 4억으로 계산했습니다. 4억. 예, 투자될 총 이제 앞으로 익스테까지 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가서 4억을 한 투자를 받아요. 우리는 본사니까. 예, 본사가 본점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1,000만 원씩 40코드예요. 아, 맞나? 1,000만 원씩 4억. 예, 4억. 40명. 1,000만 원씩 40명이 선착순입니다. 예, 선착순위에서 여러분이 합치든지 누군가든지 예, 그래서 1,000만 원씩 40코드 선착순. 그렇게 되면 저 수익이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건데 예,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계획은 4개월 만에 원금이 뽑아지는 거예요. 원금 뽑아진다면 그때 본사랑 5대5예요. 본사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5대5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본점에 투자할 사람을 찾는다. 본점에 투자할 사람. 그래서 1,000만 원씩 500만 원 안 돼요. 1,000만 원씩 40코드. 예, 그 사람이 저 수익을 가져가는데 4개월 만에 본전이 뽑아질까 안 뽑아질까요? 무조건 뽑아지는 걸 알았잖아요. 저거는 예, 본사가 무조건 뽑아야 되는 예, 구도에 그렇지 않으면 시도하지도 않는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본전이 회수한 후에는 50% 예, 50% 예, 그렇게 가서 왜냐면 3개월 후에 저게 리모델링이 싹 된 다음부터는 랜드마크가 될 거다. 가보면 위치가 랜드마크 위치인지 아닌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설명을 했는데 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한다는 건 PPT 자료를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